이번 시간에는 128조 거래처 등록부터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기초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회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패션의 거래처를 등록을 미리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에는 일반 거래처, 즉 메인 매출 거래처가 있고요. 또 금융 거래처, 즉 은행 거래처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 거래처, 우리가 법인카드는 매입 거래처이고 카드 가맹점은 매출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소매업을 하려면은 카드 가맹점도 가입을 해야 되고, 즉 매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맹점이 매출 거래처로 카드 거래처 등록을 해놓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비용도 지출해야 되죠. 그러면은 법인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매입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드 거래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거래처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9페이지에 보시면 수행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다 알게 되는 것인데, 일반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에다 입력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 거래처는 금융 거래처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은 뭐냐? 이거는 사실 거래처가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그냥 은행 등록이라는 것을 해주는 건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기능모음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거기 메뉴를 눌러보시면 은행 등록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은행은 거래처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금융기관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과 여기 은행에 있는 국민은행이나 이런 것은 뭐냐? 이 거래처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걸 등록할 때는 꼭 계좌번호가 필요하죠. 거래처니까. 우리가 국민은행과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협은행과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계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좌가 있는 거래처는 금융 탭에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 은행 탭은 뭐냐면은 계좌는 없지만 은행 코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쓰고 있는, 즉 거래 관계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은행은 은행 코드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거래 관계가 있든 없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예제를 여기 금융 거래처에다가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또 은행에다도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에 있는 것은 거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즉 계좌가 있는 거래처는 거기다 입력해야 되는 것이고, 은행에 등록하는 것은 시중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다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연습에서 앞으로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만 사용하려고 은행 등록을 2개만 해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는 아닙니다. 은행 등록은. 그 다음에 카드는 카드 거래처 탭에다 입력하고요. 여기에 코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항목을 다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일반 거래처는요, 아까 회사 등록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소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타자 하시는 걸로 하고요. 메일 주소는 빼먹지 마시고 탭을 바꿔서 메일 주소도 다 입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메뉴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환경 설정 탭을 닫을 때는 여기 X표 탭 옆에 X표 단추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닫아지고요. 안 닫고 추가적으로 계속 열어서 쓸 수는 있어요. 닫아도 되고 닫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기초정보관리에 여기 있습니다. 회사 등록 바로 밑에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무 거래처가 하나도 등록되어 있는 게 없죠. 탭이 위에 있어요.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일반 탭에다가 일반 거래처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1 엔터 하시고 거래처 괄호 열고 주식회사 코디나라
엔터 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에 그 조그만한 칸이 하나 있죠. 거기에 0이냐, 1이냐, 2냐. 0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는 0.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는 1. 외국인 번호 입력할 때는 2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번호니까 0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101 81 숫자만 넣는 거예요. 74857. 74857. 그리고 대표자는 김행복, 타자 하는 거죠. 김행복. 자, 구분은 매입거래처냐, 매출거래처냐, 전체거래처냐 하는데 우리는 전체로 그냥 다 해두는 게 아무래도 더 편리합니다. 전체. 사용하는 거래처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로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대표자까지만 다 입력하고 나중에 눌러서 여기 기본사항을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엔터 쳐서 내려왔더라도 다시 여기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업태 도소매 엔터 종목 의류 엔터 우편번호 생략하고요. 사업장 주소를 서울시 종로구 해화로 11 서울시 해화로 10일 엔터 치고요. 네. 주소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메일 주소는 또 여기 추가사항 탭에다 입력해야 돼요. 네. 그래서 추가사항 눌러가지고 담당자 메일 주소 4번에다가 CODY 그리고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빌 36524는 맨 첫 번째 있는 선택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앞에 아이디만 입력하시고 뒤에 빌 36524나 네이버는 여기서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사항 탭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기본사항으로 갖다 놓고 다시 두 번째 거래처 또 입력하고. 그래서 입력하는 방식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부터 입력하느냐. 뭐 대표자까지만 다 입력하고 나중에 기본사항 추가사항을 나중에 입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다 여기 대표자까지 입력하고 나서 기본사항 추가사항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줄 입력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거래처 등록을 일반 다 하시고 금융하시고 또 은행 등록도 하시고 카드 거래처 등록도 하시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입력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일반 거래처는 매입 매출 거래처를 일반 거래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거래처 중에서 오상식 이런 그 개인 거래처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 번호로 해가지고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안 돼요. 자릿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거래처의 거래처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이쪽 부분에다 입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사항에 있는 업태와 종목 그리고 주소는 오른쪽에 기본사항에다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사항 탭에다가 담당자의 메일 주소 이렇게 입력을 모두 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가 빠져 있으면은 오상식 메일 주소가 없었나요? 없었네요. 오상식은 메일 주소가 없어도 되는 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세금계산서 발급을 전자 발행을 안 하는 거래처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전자 발행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꼭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챙겨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거래처에서는 은행명만 그 금융기관 명으로 넣는 것보다 그 은행의 무슨 그 통장인지, 그게 당좌 통장인지 보통예금 통장인지 이걸 이렇게 그 은행의 명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되게 이제 국민은행 거래를 한다 그러면 당좌 거래를 한다고 그래서 당좌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은행에 보통예금 계좌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은행 당좌 하나, 또 밑에 국민은행 보통 하나, 이렇게 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국민은행 차입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융거래처 등록하실 때는 은행명만 딱 쓰는 것보다는 가로 열고 보통예금 계좌인지, 그 다음에 차입금 계좌인지, 그 다음에 당좌 계좌인지, 이런 것을 함께 표시하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은행명만 넣어놓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용할 때, 이제 그 전표 입력할 때 그 거래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은행 이름만 봐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거해둔 대로 당좌 계좌인지 보통예금 계좌인지, 또 어떤 차입을 우리가 거기서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가지고 차입금 계좌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금의 종류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에 어떤 코드를 넣는 곳, 이런 부분은요, 해당欄을 클릭하시면 밑에 우리 엑셀에서는 요 아래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상태 표시줄이라고 부르죠. 뭐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어떤 작업 상태를 보여주는, 그 상태를 항상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대개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구조 설계가. 그래서 더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항목을 딱 클릭했을 때 여기다 코드를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밑에 1번은 당좌, 0번은 보통, 2번은 기타, 이렇게 예금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하면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 국민은행 당좌는 종류가, 예금의 종류가 당좌니까 여기다 이제 타이핑도 하지만 그 옆에 코드를 1번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는 거죠. 보통예금은 여기가 보통예금이니까 여기다가 예금 종류의 보통예금이라고 입력도 하지만 옆에 코드를 0번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거죠.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탭에는 여러분이 신한카드 했는데 여기는 매입이냐 매출이냐 하는 건 여기서 요 구분을 해주죠. 이 카드 번호가 이렇게 네 묶음으로 하이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번호는 우리 개인 카드 번호하고 유사하죠. 똑같아요. 개인이 발급받은 카드나 법인이 발급받은 카드나 이 카드 번호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거는 매입으로 분류하시고 여기는 이제 결제일이라는 걸 쓰게 됐죠. 이 카드의 결제일이 며칠이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결제 계좌도 무슨 은행 무슨 계좌로 결제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결제되도록 되어 있는지 당좌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되어 있는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수행과제에서는 결제 계좌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선택을 해놔야 되겠죠. 그 계좌에서 카드 타용 대금이 계좌 이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매출 카드의 경우는요, 거래처명도 무슨 카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뭐 국민카드사, 삼성카드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래처명이 무슨 카드사 되어 있으면 이건 매입 카드다. 그리고 카드 번호도 카드 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 한 자리로 쭉 되어 있는 거, 이거 가맹점 번호예요. 가맹점 번호이고, 이렇게 가맹점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은 구분을 우리가 매출이라고 구분하죠. 매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등록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하,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데, 여러분이 천천히 해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 거래처 등록을 신규로 해라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일반, 금융, 카드 구분해서 등록해 주시고, 은행은 기능모음의 은행 등록인데 여기는 실제로 거래관계에 있는 은행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이니까 뭐 30 몇 개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개의 은행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정보 관리에서
거래처 등록까지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거래처 등록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남아있는 기초정보관리, 그 다음에 전표 입력, 이렇게 본격적인 실습을 내일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